종류는 모르겠어.
네,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어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운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부산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구민 여러분, 동료 여러분, 김진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유난히 무더웠던 올해 여름이 지나고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고 있는 9월 제316회 임시회를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 여름 무더위 속에서도 민생 현장을 두루 살피면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원 여러분, 그리고 유례없는 긴 장마와 폭염 등 재난 상황 속에서도 우리 지역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수고해 주신 김진홍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노고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범일오동에서 발생한 목욕탕 화재 발생으로 인한 안타까운 사고로 김진홍 구청장님과 관계 소방, 경찰, 공무원, 동구청 직원, 그리고 주민분들을 포함한 23명의 중경상자가 발생하였습니다. 한 분 한 분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동료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오늘부터 5일간 열리는 이번 임시회는 조례안과 동의안 등을 다루고자 합니다. 안건을 심사할 때는 지역 주민의 복리 정진과 생활 안전을 위한 다양한 요구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구의 미래 100년의 명운이 걸린 2030 월드엑스포 부산 유치가 다가오는 11월 28일까지 최종 확정일까지 동구의회는 집행부와 구민 여러분과 함께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민족 최대 명절인 한가위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주변의 소외감을 느끼는 어려운 이웃들이 없이 다 함께 즐겁고 풍성한 명절이 될 수 있도록 나눔과 배려를 실천하는 따뜻한 동구를 만들기 위해 힘써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일거초가 커지는 한절기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라며 가족들과 넉넉하고 풍요로운 한가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이재석 계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이재석입니다. 의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16회 임시회 집회사항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에 따라 2023년 9월 11일 집회공고로 오늘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사항입니다. 7월 3일 김희재 의원으로부터 부산광역시 동구 범죄피해자 보호조례안이 접수되었고 8월 24일 김재현 의원의 6인으로부터 부산광역시 동구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이 허근영 의원의 6인으로부터 부산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이 접수되었고 8월 29일 허근영 의원으로부터 부산광역시 동구 해양레저 육성 및 해양관광 진흥 조례안이 김재현 의원의 1인으로부터 부산광역시 동구 위기가구 신고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 김미연 의원으로부터 부산광역시 동구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의안이 안종원 의원으로부터 부산광역시 동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 중립 녹색 성장 기본 조례안이 김희재 의원으로부터 부산광역시 동구 주택 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이 김재현 의원의 1인으로부터 부산광역시 동구 치매 환자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9월 8일 이희자 의원으로부터 부산광역시 동구 아름다운 나무 보호 및 과위 조례안이 접수되었고 동구청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동구
지속 가능 발전 기본 조례안 등 9건의 의안이 접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9월 4일 김희재 의원의 사인으로부터 구청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 9월 8일 허건영 의원의 오인으로부터 해사법원 부산 설립 촉구 결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신청 사항입니다. 9월 14일 허건영 의원, 김미연 의원, 9월 16일 안종원 의원으로부터 신청이 접수되어 오늘 발언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 상정에 앞서 동구의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원을 지명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허건영 의원, 김미연 의원께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오늘 처리할 안건에 대해 질의 토론하고자 하는 의원이 계시면 발언 통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지가 없는 경우에는 발언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바로 이의 의무로 폐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16회 부산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권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운영총무위원회에서 협의된 바와 같이 오늘부터 9월 22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하신 분 계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해사법원 부산 설립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허건영 의원으로부터 본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건영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상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진홍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허근형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해사법원 부산 설립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해사법원이 부재한 현 상황은 막대한 비용과 행정력 낭비로 이어지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해사법원의 조속한 설립이 필요합니다. 해사법원 설립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현재 부산은 대한민국의 해양 수도로서 해사 사건의 수요가 집중될 수밖에 없는 지역입니다. 해양 강국 건설과 국가 균형 발전이라는 국가적 정책 목적 달성을 위해 해사법원은 반드시 부산에 설립되어야 합니다. 이에 정부는 해사 법률 분야 전문성 제고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해사법원 부산 설립 조속히 이행하며 뿐만 아니라 국회는 계류 중인 해사법원 부산 설립 관한 법안을 조속히 처리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결의안을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허건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폐결 토론하겠습니다. 폐결은 이의 의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해사법원 부산 설립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허건영 의원이 제안 설명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분 계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처리된 결의안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의문 낭독은 허건영 의원께서 해주시겠습니다. 허건영 의원 발언 때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찬성한 의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은 세계 10위의 경제 대국으로 조선, 해운, 물류 강국으로 성장해왔다. 2022년 상반기 전 세계 선박 발주량의 약 46%, 해운 부문에서도 세계 5위 선봉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특히 국내 해운사 HMM은 전 세계 컨테이너 선봉량 기준에서 8위를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조선, 해운, 물류 등의 우리나라가 전통적으로 강점이 있는 해양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지식 기반 산업으로서의 전환과 육성이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회사 법률 서비스 산업은 고부가 가치의 대표적인 해양 지식 산업으로 이미 영국, 싱가포르, 중국 등에서는 항만 도시를 중심으로 회사 법원을 설립하여 해상 법적 분쟁을 조정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 독립된 회사 전문 법원이 없어 회사 관련 소송의 신속하고 정확한 처리가 어렵다. 때문에 회사 분쟁을 해외에서 진행하는 경우가 빈번하며 심지어는 국내 기업 간의 회사 분쟁 역시 해외의 비용을 지불하여 해결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국내 기업은 회사 분쟁 해결을 위해 연간 수천억 원의 법률 서비스 비용을 지출하고 있다. 부산은 대한민국 해양 수도로서 10여 년 전부터 회사법원 설립을 추진해왔으며 20대 국회부터 관련 법안들이 발의되었지만 지역 간 유치 경쟁 등으로 아직 계류 중에 있다. 회사법원은 국제적 분쟁 성격을 띠는 회사 사건을 신속하고 정확하며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법원이다. 따라서 접근성, 신속성, 현장성 등을 반드시 고려해야 하며 이와 같은 이유로 세계 회사 법률 시장의 중심인 영국은 물론 중국도 10여 곳의 해양 도시에 회사법원을 설치하였다. 부산은 세계 7위 항만인 부산항이 위치하고 있고 우리나라 전체 수출입 물동량의 76%, 외양 선박 입출항의 30%가 집중되어 있으며 특히 전 세계 선박 건조량 1위 울산, 부산, 거제, 조선벨트의 중심지로서 회사 사건 수요가 집중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이후 2040년 진해 신항 개발이 완료되면 화물과 선박은 더욱 집중될 것이며 회사 사건의 수요는 당연히 늘어날 것이다. 부산은 해양 관련 기업과 단체, 정책적 해양금융기관인 해양진흥공사를 비롯하여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등 총 8개의 연구기관과 한국해양대학교 등 6개의 교육기관, 국립해양박물관 등 기타 연계기관만 5개가 있어 이미 인적, 물적 인프라가 가장 잘 갖춰진 도시이다. 그뿐만 아니라 각급 법원의 회사전문재판부를 운영하는 법원은 서울고등법원, 서울중앙지법, 그리고 부산고등법원, 부산지법, 동부지원뿐인데 이 중 부산은 45%에 달하는 회사 사건을 접수 및 처리하고 있으며 국내 유일의 회사 전문 중재기관인 아시아태평양 회사중재센터 또한 부산에 위치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법원이 부재한 현 상황은 막대한 비용과 행정력 낭비로 이어지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회사법원의 조속한 설립이 필요한 현실이다. 대한민국 해양 수도 부산이 해양의 중심이 되는 해양 강국 건설과 국가 균형 발전이라는 국가적 정책 목적 달성을 위해 회사법원은 반드시 부산에 설립되어야 한다. 이에 부산광역시 동구의회는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회사법원 부산 설립을 조속히 이행하라. 하나, 정부는 회사사건 전담부서 확충, 전담 법관 지정 등 회사법률 분야 전문성 제고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라. 하나, 국회는 계류 중인 회사법원 부산 설립 관련 법안을 조속히 처리하라. 2023년 9월 18일 부산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예, 허건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청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희재 의원으로부터 본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재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김희재 의원입니다. 구청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우리 구의 자랑거리이자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며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는 이바구페이에 대하여 그 현황과 앞으로의 활용도에 대하여 더욱 심도 깊은 논의를 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안건의 주요 내용으로는 구청장 및 일자리 경제과장으로부터 이바구페이의 활용도에 대한 사항과 인센티브 요율 인상에 관한 질문 등입니다. 세부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의안건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희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구청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김희재 의원이 제안 설명한 바와 같이 어그러져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분 계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내일부터 9월 21일까지 3일간 회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분 계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5분 자유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5분 자유 발언은 허근영 의원, 김미연 의원, 그리고 안종훈 의원께서 신청하였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께서는 정해진 시간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허근영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동구민 여러분, 구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김진홍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존경하는 이상욱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소속 허근형 의원입니다. 먼저 지난 9월 1일 범위노동의 목욕탕에서 큰 화재가 있었습니다. 화재 사건으로 인해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주민분들과 부상을 입으신 김진홍 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분들, 소방관과 경찰관, 그리고 주민분들께 깊은 위로와 쾌유를 기원합니다. 부산광역시 동구 범일동 산 81-28번지에는 보물 같은 공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1986년 개장하여 현재까지도 인근 주민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 증산공원입니다. 증산공원은 27,126m 제곱의 면적을 가지고 있으며 증산공원이 있는 곳의 산의 이름은 원래 증성산이라고 불려졌습니다. 바다에서 바라보면 이 증성산의 모양이 시루와 같이 생겼다고 해서 가마와 시루를 관련시켜 부산이라는 지명도 여기서 한자로 따온 것이라는 설도 있습니다. 무려 30년 전인 1992년에 조성계획이 수립된 이 증산공원이 아직 미조성공원이라는 사실을 주민 여러분들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조성공원이 되기 위해서는 시 차원의 토지 매입이 선결되어야 하나 약 93%의 국유지로 구성된 증산공원은 매입 대상에서 항상 후순위였습니다. 이로 인해 증산공원은 장기 미조성 공원으로 남아 있으며 많은 사업에 제약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심공원은 삭막한 도시 환경 속 구민들이 자연에서 여가를 즐기고 운동도 할 수 있는, 그리고 어린이들이 웃으며 뛰어놀 수 있는 놀이터 같은 존재입니다. 결국 공원은 한 도시의 복지 문화 수준을 보여주는 지표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하지만 가장 가깝고 친근한 장소로 접하여야 할 증산공원의 공간들이 외면당하고 있는 작금의 현실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자료사진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현재 보고 계시는 저곳은 30년 전 모습과 크게 다를 것이 없습니다. 본 의원의 유년 시절 뛰어놀던
그 시절 놀이기구들이 그 모습 그대로 있습니다. 놀이터 중간에는 묘지가 있으며 어린이들이 찾아오지 않는 어린이 놀이터가 되어버렸습니다. 유족과 잘 합의하여 묘를 이장시켜드리고 이 공간을 현대식 어린이 놀이터로 재탄생시킨다면 다시금 어린이들의 웃음소리를 들을 수 있는 공원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음 사진 보시겠습니다. 증산공원 전망대가 한켠에 조성되었지만 이 운동장 또한 활용되지 못한 채 그대로 있습니다. 과거 수원 화성의 플라잉 수원 열기구처럼 이 운동장에도 고공 전망대를 조성하려 했다고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집행부의 멋진 도전에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비록 시공원심의위원회를 넘기지 못한 채 사업은 사라졌지만 실패해서 멈추지 말고 계속 도전하여 이 운동장이 더 좋은 아이디어로 가득 찼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증산공원 바로 옆에는 동구도서관이 자리하고 있으며 동구 만화체험관 그리고 만화로 도시재생된 웹툰 2박 5일과 성북 전통시장이 있습니다. 증산 전망대 그리고 동구 도서관의 책마루 전망대에서는 동구에서도 손꼽히는 전망을 관람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색적이며 볼거리가 가득한 증산공원, 동구 도서관, 웹툰 2박 5일은 유기적으로 이어져 있기에 증산공원의 재탄생이 곧 이 주변의 전체 발전을 이루어낼 것이라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범일자천구역에는 어린이들이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본 의원은 이 공원을 잘 가꾸어 조성한다면 모든 세대가 향유할 수 있는 충분히 멋진 공원으로 재탄생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를 위해 증산공원 조성사업의 신속한 예산 편성과 실질적인 로드맵을 집행부에 촉구하는 바입니다. 본래의 목적을 접어두고 공원이라는 명칭만 간직한 채 장기간 잠자고 있는 증산공원이 동구도심의 오아시스가 될 수 있도록 긴 잠에서 깨어나길 기원하며 이만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허근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미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동구 구민 여러분, 존경하는 이상욱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현장에서 부상을 이겨내며 구민을 위해 헌신하시는 김진홍 동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김미연 의원입니다. 먼저 동구의회 내 불미스러운 일로 혼란을 드린 점 동구의회 소속 의원으로서 머리 숙여 진심으로 깊이 사죄드립니다. 백범 김구 선생님의 어록 중에 모든 것은 나로부터 시작됩니다라는 어록이 있습니다. 돈에 맞춰 일하면 직업이고 돈을 넘어 일하면 소명이다. 직업으로 일하면 월급을 받고 소명으로 일하면 선물을 받는다. 지옥을 만드는 방법은 간단하다. 가까이 있는 사람을 미워하면 된다. 천국을 만드는 방법도 간단하다. 가까이 있는 사람을 사랑하면 된다. 모든 것이 다 가까이에서 시작된다. 상처를 받을 것인지 말 것인지 내가 결정한다. 또 상처를 키울 것인지 말 것인지도 내가 결정한다. 그 사람 행동은 어쩔 수 없지만 반응은 언제나 내 몫이다. 결국 모든 것이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나를 다스려야 뜻을 이룬다. 모든 것은 내 자신에 달려있다. 현재 상처투성이인 우리 동구의회가 모두 함께 반성하는 시간이 될 것이며 여기에 모인 우리는 동구민을 위해 소명을 다해 일하는 것임을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부산시 문화재 심의위원들의 부산 진성 고도지구 해제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부산 진성은 임진왜란 때 부산진을 보호하기 위하여 쌓은 성으로 그 오랜 역사를 인정받아 1972년에 부산광역시 기념물 7호로 지정되었지만 부산시는 우리 동구의 소중한 문화재를 동구 발전의 방해물로 만들고 있습니다.
바로 문화재 보호법 때문입니다. 부산시는 1974년 7월부터 1975년 2월까지 문화재 복원 사업을 진행한 후 문화재 주변 지역 보호 등의 이유로 1975년, 85년, 87년 세 차례에 걸쳐 고도지구를 설정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자성대 공원 주변 지역은 용도 지역상 일반 상업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고도지구의 지정 목적에 따라 건축물 높이를 10m 미만으로 지어야 하는 엄격한 건축 행위 제한을 50년 가까이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5년 부산광역시 문화재 보호조례에 따라 부산시가 부산 진성 주변 지역 문화재 보호를 위해 역사문화 환경 보존 지역으로 지정하고 건축 행위 허가 기준을 고도지구보다 더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앞에 자료를 보시면 부산 진성과 가장 가까운 1구역은 개별 심의를 통하여 원지형을 보존하도록 관리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인접한 2구역에 대해서도 평지붕과 경사지붕을 각각 최고 높이 8m, 12m 이하로 하여 건축물의 재개축만을 허용하는 등 매우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습니다.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의 지정과 고도지구 지정구역이 중복되고 그 목적 또한 중복되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한 이중 규제입니다. 주민들은 2015년부터 고도지구 해제를 요청하였지만 부산시는 주민들의 민원을 현재까지 묵살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을 잘못 활용하면 시민들을 불편하게 만들어 삶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부산 진성의 고도지구 지정이 불합리한 도시계획의 결과입니다. 서울 시민들의 환영을 받고 있는 숭례문 주변의 남대문 시장은 당초 문화재 보존을 위하여 건축물 높이를 약 3층에 해당하는 11에서 15m로 제한되어 있었지만 현재 문화재청에서 이를 69m, 약 17층으로 허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문화재의 유형 및 특성, 개별 문화재의 입지 및 지역 여건 등을 반영해 높이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정안이 통과되면 남대문 시장의 건축물 재정비가 가능해질 것이며 이는 지역 가치와 경쟁력 향상, 경제적 이익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우리 동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민들의 오랜 바람을 수용하여 부산 진성 문화재가 있는 구역을 1구역으로 지정하고 주민 거주 지역은 2구역 또는 3구역으로 확대 지정이 필요합니다. 부산시는 부산 진성 고도지구 제한을 해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드리는 바입니다. 부산시는 부산 진성 고도지구 제한을 해제하라! 해제하라!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김희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정원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랑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이상욱 의장님과 선배, 동료 여러분을 비롯하여 김진홍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종원 의원입니다. 먼저 올해 여름 집중호우 및 태풍 등 자연재난상에서 몸을 아끼지 않고 수고해 주신 김진홍 구청장님을 비롯한 모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밤낮 없는 비상근무 등 만전을 기하시어 빠른 조치를 취해 주신 여러분들 덕분에 올해 동구는 무사히 여름을 나게 되었습니다. 지난 8월 10일 제6호 태풍 카눈의 영향으로 창원에서 맨홀 뚜껑이 솟구쳐 올라 시내버스 바닥을 뚫고 들어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이런 사고들과 관련하여 국민들의 민원과 우리 동구가 이 유례없는 폭우에 조금 더 미리 대비하면 어떨까 하여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현재 도로 곳곳에 설치된 맨홀 뚜껑이 폭우 때 소압을 이기지 못하고 솟구쳐 오르는 사례가 잇따르며 국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당장 올해 우리 구에서도 맨홀 뚜껑이 튀어오른 곳들이 있었습니다. 이 자료 화면을 참고해 주십시오.
철제로 된 맨홀 뚜껑의 무게가 적어도 40kg에 이르는 점을 고려하며 사실상 맨홀 뚜껑이 자칫하면 도로의 시한 폭탄이 될 수 있는 셈입니다. 그리고 맨홀 뚜껑이 사라진 자리에도 낙상 사고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실제로 2022년 서울시에서 맨홀 뚜껑이 열린 자리에서 사람이 빠져 급류에 휩쓸리는 바람에 한 명이 숨진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폭우 시 맨홀 뚜껑으로 발생하는 이런 문제들이 큰 사고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하수관로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량 등 기술적인 부분의 개선이 필요하지만 지금 당장은 여러 한계가 뒤따르고 있습니다. 대신 당장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부터 찾아야 합니다. 수압 조절 맨홀 뚜껑으로 교체한다든지 맨홀 뚜껑 이탈 시 사람이 빨려 들어가지 않도록 추락 방지망을 설치한다든지 하는 다양한 예방 조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근본적인 것은 바로 시설의 기본적인 관리 개선을 통해 평소에 수압 관리를 해주는 것입니다. 상시적으로 수압이 차오르지 않게끔 빗물 배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하수관에 쌓인 슬래지나 토사를 청소해내는 준설 작업이 보다 주기적으로 실시되어야 합니다. 특히 장마철에는 낙엽이나 쓰레기 등의 배수 용량을 맞지 않도록 맨홀 유지 관리에 심혈을 기울여야 합니다. 현재 도로 곳곳에 설치된 맨홀 뚜껑 등에는 모래만 끼워도 폭우 시에는 수압으로 펑하고 튀어오를 수 있습니다. 기술적인 개선을 통하여 이러한 사고를 근본적으로 예방할 수 있다면 가장 좋겠지만 지금 당장은 배수로 준설 작업만 주기적으로 잘 실시된다면 커다란 사고를 번질 수 있는 맨홀 뚜껑 사고를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습니다. 직백무 소관에서는 맨홀 뚜껑 시설물 유지 관리에 있어서 한 번 더 철저히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우리 국민들 또한 폭우 등 시에는 스스로 안전을 위하여 맨홀 뚜껑을 피해서 걷거나 그 주변에서 담배 꽁초, 쓰레기 등 잔해물을 버리지 말아 주시길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우리 동고의 안전을 위하여 맨홀 사고 예방은 특정 한 사람의 노력이 아닌 모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 주민들의 안전을 위하여 모두와 같이 맨홀 뚜껑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본적인 예방부터 힘쓸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5분 자유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안정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평부에서는 의원님의 5분 자유 발언을 잘 검토하여 반영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9월 22일 금요일 오전 11시에 이 자리에서 개회하겠습니다. 이만 사내를 선포합니다.